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할리데이비슨의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 2021년형이고요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시승기는 올해 처음 보여드리네요. 사실 리미티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4년 전에 울트라 리미티드를 보여드렸었죠. 그때는 이제 엔진이 미러킷 114가 아니라 107이었었고, 울트라 리미티드하고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가 다른 거는 일단 페어링은 있지만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 레버까지 완전히 가려졌죠. 그리고 이 레버가 울트라 같은 경우는 얘랑 같이 움직입니다. 2021년형 같은 경우는 외관적으로는 지금 달라진 부분은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어요. 얘는 그리고 지금 컬러는 일단 비비드 블랙인데 블랙 피니쉬까지 들어간 컬러여 가지고, 비비드 블랙이면은 이런 데가 다 블랙이지만 이런 매니폴드 그리고 포크, 여기는 또 크롬 컬러거든요. 걔는 딱 5천만원, 얘는 그리고 5,150만원. 그리고 편의 장비가 많이 추가가 됐어요. 전에 본 적 없었던 쿨링 시트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건데 이게 이제 쿨링 히팅 다 되는 건데, 지금 제가 히팅 쿨링 오면서 다 해봤거든요. 쿨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동차 쿨링 시트처럼 막 벤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공기를 빨아들이든 공기를 내뱉든 그런 방식은 아니고, 이 안에 냉매가 들어있답니다. 겔 타입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 냉매 때문에 이제 엉덩이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적어도 라이더 입장에서는, 텐덤자 입장에서는 좀 다르려나? 얘는 엔진 열 때문에 좀 더 그걸 못 느끼려나? 그래서 더 좀 텐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히팅이든 쿨링이든 모두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아예 꺼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작은 하는데, 손 닿는 위치는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 내비게이션도 스마트폰이 미러링이 돼요. 물론 와이어리스는 아니고 와이어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클러치가 이제 유압식에서 케이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게 기존에 유압식 대비해서 아주 소프트해졌다, 아주 부드러워졌다라고는 인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 출발할 적에 좀 더 이게 스르륵 풀리는 게 있어서 유압보다 더 좀 매끈하게, 이렇게 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좀 더 매끈하게 출발하는 게 있고, 얘는 그리고 리미티드 버전은 공륜행 방식입니다. 엔진이 트윈 쿨이라고 하죠, 할리데이비슨에선. 그래서 단지 그냥 배기량은 1868cc로 배기량은 같지만 엔진의 토크가 달라요. 얘가 160Nm로 지금 제원표에 나와 있는데, 얘보다 낮은 게 이제 158Nm 짜리가 있죠. 이따가 주행하면서도, 라이딩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앞대가리가 이것 때문에 더 무식하게 좀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특히나 코너링 할 적에 얘는 스로틀을 열면 언더가 나요. 마치 자동차에서 언더스티어가 내가 조향하는 것만큼 차가 안 따라줘가지고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할리데이비슨 투어링 모터사이클에서는 못 느껴봤었던 부분인데,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눈여겨보는 구간이 있는데, 탈출할 때 스로틀을 열었더니 밀려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덜 못 누이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듦과 동시에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참 말이 길었네요. 2021년 첫 할리데이비슨 시승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로드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 샤크노우즈가 어떤 시그니처가 됐죠. 그래서 울트라든 로드글라이드든 길 맞은편에서 오게 되면은 이 헤드램프, 얘는 동그란 거 2발, 그리고 울트라는 1발, 그 뱀대가리 같은 거, 그런 게 오기 때문에 아주 그냥 포스가 있습니다. 게다가 얘는 또 까만 컬러여가지고, 전시장에서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까만 색깔이 2020년 때는 잘 들어오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눈에 띄지 않는가 싶고, 이 윈드스크린도 뭐 어중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법 바람을 걸러냅니다. 라이더가 여기 앉으면 바람이 쑥쑥 지나가면서 머리 위로, 헬멧 위로 지나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지러워. 그런 특성이 있고, 브레이크는 바뀐 거 없습니다. 앞에 더블 디스크 방식이고, 이게 인치가 써있진 않은데 한 1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오다가 공사장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다 진하게 튀어버려가지고. 방향제 시등은 뭐 클래식하면 클래식하다고 할 수 있고, 왜 LED 안 넣냐면 안 넣냐고도 할 수 있지만 벌브 타입이고, 여기는 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 가지고 열죠. 지금은 막혔죠? 열면 바람이 쏙쏙 들어와 가지고
라이더에게 쾌적한 그런 공기도 쐬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람을 막아주죠. 이쪽으로도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우리 무릎 실이잖아요. 그런 걸 막아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그리고 데모카여 가지고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저런 뭐 블랙박스라든지 가드류 같은 거, 저 사이드 패니어 가드, 또 뭐가 있을까? 이거 아주 좋은 등받침, 이 스마트폰 거치대 등등. 옆에서 보더라도 뭐 달라진 건 없죠. 눈에 띄는 건. 텐덤 자시트에 전에 제 기억으로는 울트라 같은 경우는 2열에서 엔터테인먼트 조작하는 버튼이 저 왼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드 업다운이 있고, 볼륨, 이건 뭐야, PTT, 퍼스널 뭘까요? PTT가 뭘까? 볼륨 조절하는 게 있고, 그리고 조작하면 바로 여기서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런 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스피커 볼륨이 아니라 저 헤드셋 볼륨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도 이게 울트라보다 좋네. 등을 더 잘 감싸줍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는 암레스트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도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긴 했었네. 그건 장점일 수는 있겠는데, 앉아보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2열 텐덤 시승기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뭐 혼자 시승하다 보니까 부탁드릴 분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리미티드하고 안리미티드 로드글라이드 스페셜과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의 차이는 탑박스가 가장 큰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겉보기에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열어보면 풀페이스 헬멧이 2개가 충분히 들어가고, 글러브나 바라클라바 이런 건 충분히 넣고 공간이 남겠어요. 그러니까 2명이서 투어를 간다 그러면 헬멧 담을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사이드 패니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탑박스도 또 구성도 이건 달라진 건 없는데, 여기도 이런 파우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컵홀더 대용의 어떤 물, PT병 같은 거 담기 좋은 네트도 있고요. 여긴 12V C가 잭도 갖추고 있습니다. 얘는 12V C가 잭이 2개예요. 여기 하나가 있고 저 앞에 하나가 있는데, C가 잭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더를 위한 거 하나, 텐덤자를 위한 거 하나. 그리고 여긴 파워 아울렛 소켓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2개예요. 텐덤자를 위한 게 이쪽에 있고, 라이더를 위한 게 이쪽에. 근데 이거 많이들 쓰시나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거 외에 구조적으로는 딱히 다른 게 없어서, 이것도 그리고 울트라랑 다른 건 오디오 스피커의 방향이죠. 울트라는 좀 더 라이더를 통해서 돼 있고, 얘는 좀 더 넓게 돼 있는데, 그리고 글러브 박스, 이게 견고하게 뭔가 잠금 해제를 하고서 여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닫히는 게 댐퍼가 달려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스륵,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에는 그리고 이 케이블 USB 포트가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연결을 하면, 지금 연결을 해 봤거든요. 여기에서 카플레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걸로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고, 여기다가 전화기 연결하면은 여러분 전화기 나갈 일 없습니다. 제 전화기 지금 나간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까요? 자, 제 건 아이폰 X인데 이게 엄청 보이시나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큰일 났네. 노래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볼륨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절합니다. 여기가 왜 더 좋은 것 같네. 뒤가 저작권 때문에. 아무튼 이런 오디오 시스템은 울트라도 마찬가지고 로드글라이드도 마찬가지지만 여행에 큰 흥을 북돋는 요소가 되죠. 물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열선이에요. 열선 조작하는 버튼을 여기다 숨겼는데, 끄는 거 그리고 6단계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시트 포지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키는 178인데요 다 아시죠? 이제 이렇게 세우면 울트라보다는 이게 좀 더 올라온 느낌이에요. 얘가 그래서 제가 지금 팔꿈치가 많이 구부러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운전할 때도 스티어링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팔꿈치가 좀 구부려져야, 이거보다는 더 구부려져야 조향하기가 쉽죠. 이륜차도 마찬가지인데, 게다가 얘는 이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거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가리의 무게가 엄청나가지고, 아는 선배 기자가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셀프 스티어 없어졌냐? 이 머리 노는 거 있습니다. 그거가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멈출 때 이 무게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서울 도시에서 탈 때 이렇게 이제
교외까지 나가기까지의 과정에서는 확실히 부담돼요. 그리고 가다서다를 반복할 땐 특히나 부담되고,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적응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에서는. 물론 뭐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로 한 번에 가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할리 기종을 타다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실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도 더 짧을 거라고 여기지만, 저처럼 짧게 시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처음에 좀 생소했습니다. 잡아보면 자세가 그리고 너무 편한데, 시트의 방석은 좋거든요. 우리 가랑이 사이에 있는 데가 꽤 요게 좀 폭이 있죠. 폭이 있다 보니까 다리를 벌리게 돼서, 시트고가 얘가 지금 730m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높게 느껴져요. 예, 더 높게 느껴지는 게 있고, 텐덤자 위치도 보여드릴게요. 예. 물론 남자끼리 뭐 아들과 아버지가 갈 수 있죠. 예. 이런 포지션이 나오는데, 이 팔걸이가 살짝 상박이 이 견갑골이 좀 뒤로 빠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네. 예. 이 정도면 확실히 시트가 높아가지고 텐덤자도 상당히 주변 보는 데는 좋겠습니다. 쿠션이 그리고 라이더보다는 예, 요 앞자리보다는 더 단단해요. 근데 뭐 딱딱한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무엇보다 이 등받이 쪽은 많이 푹신해 가지고 여기랑 요거 좋습니다. 여성이 앉든 남성이 앉든 괜찮을 것 같아요. 라이더 뷰입니다. 이게 보는 건 시야는 좋습니다. 저 위에 내비게이션 보는 거, 지도 볼 때부터, 자, 지도도 저렇게 돼 있고, 배터리 볼티지, 그리고 이 깜빡이는 지금 보시라고 켜둔 거였는데 오토로 꺼집니다. 근데 선회를 제법 그래도 해야 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료 탱크가 22.7인가? 아무튼 지금 이게 레인지로 돼 있구나. 마침 313km 간다고 나오죠. 제가 그리고 기름을 풀로 나와서 뭐 한 20% 정도 썼네요. 짐작으로는 어림잡아서 한 400km는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4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어려울 거고, 서울에서 강릉은 충분히 가고, 그래도 투어러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연료 탱크 자체가 크니까 일단. 그리고 요거는 펜 오토라고 여기 뜨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그 기능은 안 들어갔어요. 엔진 실린더 휴지. 그러니까 멈췄을 적에 엔진열 올라가면은 기통 하나 꺼버려 가지고 그냥 소리도 달라지면서 열을 좀 덜 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죠. EIMTC인가 뭐였는데, 엔진 서모메터 ETMS였나? ETIMS? 그건 안 들어간 것 같고, 앞뒤 타이어 공기압도 표시가 되고요. 오도미터 300km 밖에 타지 않은 신차입니다. 예, 보여주는 메뉴는 간단하고요. 오른쪽에는 엔진 회전계만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얘도 이제 트랙션 컨트롤 끄고 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RDRS가 맞지, 리플렉시브 디펜스 라이딩 시스템 있나? 아무튼 뭐 힐홀드, 코너링 ABS, 트랙션 컨트롤, 관성 측정은 아니었지 않나? 그런, 아무튼 할리 데이비슨의 첨단 능동형 운전자 보조 기능, 라이더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명령은 서울역으로 가자. 서울역. 취소. 라디오 틀어줘. 취소. 네. 홈. 카플레이나 뭐 내비게이션 이거는 메리평 내비게이션인데 눌러봐도 나오는 건 없죠. 지도가 이렇게만 나옵니다. 길까지 표시되는 건 아니고, 일본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래도 뭐 우리에겐 스마트폰 미러링이 있으니까. 이제 크루즈 컨트롤도 여기 물론 갖추고 있고요. 상향등, 하향등, 그리고 빵빵이. 오우 시끄러워라. 엄청 크군요. 비상등 버튼. 이 버튼 눌리는 감각은 딸칵딸칵 느낌은 아닌, 익히 그 할리 데이비슨의 그 부드럽게 눌리는 감각입니다. 요것만, 킬 스위치만 딸칵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냥 부드럽게 눌려요. 뒷모습은 달라진 게 전혀 없죠. 뭐 여기 이거 너무 좋아요. 이 짐대 최고입니다. 올릴 수 있는 무게는 4.5kg이 최대치긴 한데 엄청 요긴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미 사이드 패니어나 탑박스의 용량도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다 묶고서 갈 때에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 이런 것도, 이 윙렛 같은 거, 두카티인가?
네, 이제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미러케이드 114 엔진은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투어링 모터사이클에서 대부분 이 엔진이었었죠.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똑같고요. 이제 셰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겠는데, 의아한 것은 제가 이전에 이 로드글라이드 스페셜 모델도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주행했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리고 제가 시승기에 올렸던 것을 제가 또 다시 봤거든요. 근데 그때 주행 질감이랑 얘는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게 단지 어떤 탑박스 달리고 이런 거 때문이 아니라 가장 큰 차이는 시트고 때문인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인테리어 외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트고도 얘가 4cm, 40mm나 높고 거기서는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울트라 리미티드 탈 적에도 이 앞에 대가리가 셀프 스티어가 이렇게 발생하는 건 제가 못 느꼈었거든요. 울트라 리미티드가 얘랑 시트고는 735mm로 같고, 그리고 엔진 구동은 하긴 그때는 이제 114 엔진이 아니라 107 엔진이었었죠. 그래서 좀 더 출력이 낮은, 토크도 낮은 그런 엔진을 쓰긴 했었습니다만, 오늘이 114 엔진을 가진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간 경험했었던 할리 데이비슨의 투어링 모터사이클 중에 가장 좀 뭐랄까 생소한 이런 주행 질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특히나 지금 이제 내리막 꼬부랑길인데 여기서야 뭐 저도 감속하면서 내려가니까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살짝 이제 언덕배기 오르막길에서 이제 와인딩길에서는 선을 제대로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얘는 차 덩치도 육중하고 무게도 지금 뭐 한 420kg이 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일단 흐트러진 선은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있고요. 그리고 선을 잡고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탈출할 적에 제가 스로틀을 열면 그 바이크들이 일어서려는 거 있죠. 그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좀 까다롭겠구나. 얘는 이런 좀 적극적으로 어떤 와인딩을 공략할, 물론 투어링 바이크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짧은 턴을 샥샥 하면서 돌아나갈 그런 모터사이클은 아닙니다만, 뭐 스트릿글라이드, 로드킹, 로드글라이드, 또 헤리티지 클래식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을 적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주행 질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참 인상적인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러치가 유압식이 아니라 케이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라이더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클러치를 도심주행할 적엔 제법 자주 잡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악력, 손목에 오는 피로도가 이전 유압식 대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들긴 할 텐데 했으나, 그럼에도 이게 현저하게 어우 엄청 가볍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주행간에 이 앞에 윈드실드 때문에 주행풍은 그래도 제법 걸러집니다. 이거는 근데 로드글라이드 스페셜과 차이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앞에 덕트를 열었을 적에는 이 라이더 머리 쪽으로 불어닥치는 바람이 그래도 제법 뭐 아주 강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마 쪽을 이렇게 흘러가게끔, 훑고 지나가게끔 바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윈드스크린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게 아닌가. 무엇보다 그리고 이 페어링 때문에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는 바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장거리 주행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겠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이때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적응을 해가지고 이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할 수 있어가지고 감속, 재가속 하면서 나갔는데, 그 전까지는 특히나 도심 주행할 적에는 또 멈출 때, 속도 줄이면서 멈출 때는 약간 이게 조금만 중심을 흐트러뜨려도 기우뚱 하겠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이웨이 패그는 지금 옵션으로 달려있는데 이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죠. 그래도 완전히 쭉 뻗는 자세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지금 오른쪽 패그가 잘 안 펼쳐지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는 부분이겠고, 엔진 소리는 미러케이드 114 엔진은 이게 바깥에서, 그러니까 길 바깥에서 이 모터사이클이 지나갈 때 들으면 상당히 듣기 좋은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라이더 입장에서는 얘가 뭐 카운터 밸런서도 들어가서 진동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엔진의 소리, 배기음 자체도 뭔가 전처럼 우당탕탕 되는 그 소리보다는 확실히 정제된 사운드를 들려줘서 이것 역시 장거리 주행에서 피로도를 줄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플레이로 내비게이션 보면서 가는데, 이거는
자동차 요즘 전기차들 시승하면서 이런 기술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할리 데이비슨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RDRS 기능 있잖아요. 그 힐홀드라든지 뭐 코너링 ABS,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이런 능동적인 라이더 보조 장치가 이것 때문에도 라이딩하면서 뭔가 그 자신감을 크게 끌어올려주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통나물 쪽에도 그렇게 단단하다, 딱딱하다 느낌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자신있게 뭐 감속하는데 좀 늦더라도 괜찮고요. 그리고 앞뒤 브레이크도 연동형이 들어갔죠. 불안한, 이 쇳덩이가 멈추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함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투어링 모터사이클이 제가 로드킹 스페셜이었던 터라 그것과 비교를 하자면 높아진 시트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조정이 됐고, 앞에 페어링이 달렸고, 그래서 간결한 움직임, 그런 매끈한 선 그리는 것은 로드킹이 훨씬 낫고요. 얘는 어디까지나 직진 안정성은 하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로드글라이드는. 그건 그리고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든 로드글라이드 스페셜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시트고가 높은 데서 오는, 물론 모든 모터사이클이 그렇지만 다리 이제 풋벽에 올리면서 주행할 때는, 달려나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달릴 땐 괜찮지만 멈출 때의 다리를 땅에 디딜 때, 그때 오는 그런 부담은 적응의 문제겠죠. 익스큐즘의 문제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는 울트라 리미티드와 마찬가지로 이 탑박스를 가짐으로써 갖게 되는 먼 거리 갈 때 짐 챙길 수 있다는 자유로움, 편안함,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옵션으로 이 라이더의 등받이가 달렸잖아요. 이 등받이는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옵션인 것 같아요. 다른 바디 파츠들은 어떤 룩적인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이 등받이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가뜩이나 지금 아까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얘가 엔진 토크가 지금 160Nm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마 한 17kg 포스미터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스로틀 열어서 가속하는 순간 등이 아예 이 등받이에 딱 붙어버리면서 팔도 아예 쭉 펴져 버리거든요, 강시처럼. 그때 이 등받이가 몸을 지지해주는 그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허리로 오는, 그리고 엉덩이로 전해지는 그런 피로도를 줄여주는데 엄청난 1등 공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추천하는 요소고, 그리고 오늘 달리면서 이 붐박스 GTS 오디오는 들려드리진 못했습니다만, 확실히 이 오디오는 달릴 때에 더 또렷하게 들리도록 최적화 설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세나 연결해가지고 그 헬멧 안에 스피커로 노래를 듣는 것과 이 모터사이클 자체에 달린 스피커로 듣는 오디오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편의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로드글라이드는 리미티드를 고려하는 분이라면 로드글라이드 스페셜도 꼭 같이 시승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시승차가 마련되어 있느냐가 또 문제긴 하겠으나 고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올해 첫 할리 데이비슨 시승인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를 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다른 모터사이클 시승기로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